CJ 뭐 워낙 인기 많은 그룹이 기업인데 사실 이렇게 인기가 좋을수록 인적성 검사는 유난히 어려운 것 같아요. CJ 네. 그룹 난이도 어떨까요? 제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CJ 이렇게 배신자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CJ가 좀 쉬웠었거든요. 특징이 쉽다, 빨리 끝난다, 대신 뭐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작년부터 많이 어려워졌어요. 작년부터요, 네. 갑자기? 네. 오, 얼마나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기존에 한 90문제를 한 45분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유형이 막 섞여서 나오다가 기존 기업하고 비슷하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달라진 거죠? 이제 기업들이요. 네. 인적성을 내부에서 개발을 하기도 하고 일부 문제는 외주에다가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문제 개발을 해서 이제 받아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CJ에서 외주를 해서 이제 문제를 받아서 쓰기로 했는데 네. 모든 영역을, 그러니까는 언어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추리 같은 문제들로 한 5개 과목을 시험을 보는 걸로 바꿨어요. 바뀌었구나. 그럼 보통 어떤 과목들의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언어 논리가 25문항에 3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언어 이해라고 해서 15문항에 15분. 그리고 수리가 25문항에 35분 주어지고요. 도식 이해라고 해서 도형에 관한 문제가 15문항에 20분. 그리고 인성 검사. 자, 이거는 270문항에 45분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모든 문항들을 다 다뤄보는 건가요? 네, 모든 유형. 네. 그럼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논리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인가요? 언어 논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다른 회사에서는 추리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언어 추리라든지 명제 추리, 논리 게임, 아니면 순서를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거짓말 명제 같은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문제는요, 다른 기업에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문제 유형은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삼성 아니면 현대자동차 등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사실은 처음 보는 분들은 도대체 저게 뭐냐 라고 생각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익숙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희도 몇 번 풀어봤잖아요. 네.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자신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한번 풀어볼까요? 네. 설명을 우선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거를 하기 전에 간단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어떤이라는 용어가 있고 모든이라는 용어가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남자는 게임을 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 중에 모든 남자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게임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알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겹쳐지는 모양을 그려주고 그 가운데 겹쳐지는 사람이 일단은 한 명을 확보해 놓고 그림을 그려주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남자가 한 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어요? 어떤 남자는 게임을 잘하지 않는다. 네. 전제가 하나 더 빈칸으로 있고 결론은 이 어떤 남자는 이 어떤 남자가 맞나요? 네. 어쨌든 어떤 네. 남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로 네네. 되네요. 그러면 게임을 잘하지 않는 남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우를 써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게임을 잘한다. 잘한다. 몇 번일까요? 4번? 커피를 마시는 2번, 4번이 있는데 2번은 어떤이고 4번은 모든이네요. 네. 답은? 답은 4번? 4번입니다. 4번인가요? 네. 4번? 자, 일단은 이거를 푸실 때 접근하는 방법이요. 네. 30초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 들어가시는 진짜요? 건데요. 약간 공식화되어 있는 문제예요. 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남자가 지금 게임을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게임을 잘하지 않는, 혹시 벤 다이어그램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떤 네. 남자?
어떤 남자가 게임을 잘하지 않는 거에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떤 남자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거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걸 약간 공식화시켜서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으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게임을 잘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공식화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을 잘하지 않는 그룹에 지금 들어가 있죠. 어떤 남자, 내가. 네. 나는 자동적으로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가려면 게임을 잘하지 않는 이 그룹이 무조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 네.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남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과 어떤을 연결을 할 때는 가운데는 모든이 들어간다. 선생님, 그럼 질문이 네. 저희가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게임을 잘하지 않는다, 뭐 A는 B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했던 네네. 풀이 방법도 있는데 네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경우는 조금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 이 문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네. 이게 이제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네. 왜 뭐 법학대학원이나 네. 아니면 조금 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논리학을 할 때 이런 걸 하는데요. 이런 거를 할 때 그 원래는 이제 논리책 되게 두꺼운 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기호를 써가지고 기호 논리를 쓰기도 하고 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골라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취준생들은 벤 다이어그램, 재학생들은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예,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이론 중에는 뭐 모모어 원리라든지 어모어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에서는 요 하나 내용을 1시간 정도 네. 강의를 하기는 하는 내용이죠. 저희 오늘 또 새로운 방법을 배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조금 난이도가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예.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두 번째 이거는 이 문제가 모든 이런 류의 문제를 내는 회사에 다 나오거든요.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어떤이 들어가고 어떤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는 가운데 모든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 게 앞에 거를 덮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죠. 좋아요. 오늘은 그러면 선생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네.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쪽으로 네. 해보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네.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네. 이별을 겪는다. 아, 슬퍼. 안 겪으면 안 돼요? 저 눈물 한 방울 흘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별을 겪는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아.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모든으로 시작해서 지금 어떤으로 지금 끝나는 네.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런 문제를 보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명제를 보고 행복한 사람들을 동그라미 안에 넣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행복하지 않다를 한 동그라미 안에 넣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얘기할 거는요. 이별을 겪는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명제랑 똑같은 명제는 행복하지 않은 어떤 사람은 이별을 겪는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어렵다. 자, 어떤이라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치는 부분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교집합이라는. 네, 교집합 안에 거죠? 누군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와 B 교집합 안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죠.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워요. 네. 분명한 건 이별을 겪고도 행복한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네. 그 본인의 사례 저는 불행했었죠. 불행한데 그- 어떤 경우에 행복할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경우. 아, 그렇죠. 그런 뭐. 경우는 네, 이제 뭐. 행복하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 그러면 어떻게 풀어봤어요? 네, 저는 사실 이 문제 너무 어려워서요. 네. 어렵기도 하고 사실 좀 집중이 안 네. 되네요. 네. 막 과거에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미정 아나운서 뭐가 생각이 그렇게 나시나요? 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해서 빨리 풀이를 네. 좀 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를 시험장에서 맞추게 하는 강사 입장 말고 네.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하지 말라는 방법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을 다뤄보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답 중에서 골라라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 중에 1번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아. 이게 참일지 거짓일지 아. 읽어보면 다 맞아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네. 이별을 겪는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2번, 행복한 어떤 사람은 이별을 하지 않는. 그럴 수 있죠. 있어요. 그럴 수 네. 있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별을 하지 않는다. 그러려고 사랑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별을 겪지 않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럴 수 행복하겠죠. 있는데요. 행복하겠죠. 네. 네. 사랑을 하는 어떤 사람은 그럼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사랑을 해도 사랑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네. 너무 사랑해서 네. 외로울 수 네, 있다. 너무 괴로울 수 이거는 수 하면 안 있다고요. 되는 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읽으면서 5번이 제일 나쁜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답은 5번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정말요? 제가 답을 만들어 놓고 제가 사실은 약간의 의도된 바가 있어요. 이제 문제를 풀 때 네. 실제로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네. 실제 출제됐던 건 아니고 어느 모 회사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근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그 졸업 관계에 대해서 논리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다만 나왔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중학교도 졸업한 것이다라는 언급은 없었어요. 그 문제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로 되게 혼란을 일으켰던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한테 네. 질문이 온 문제 중에.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한 보기가 답이 되도록 약간 좀 문제를 좀 혼란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100% 논리로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사랑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별을 겪어요. 네. 사랑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별을 어. 겪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집합이 이별을 겪는 사람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네요. 뭔가 슬프네요. 네. 네. 또 이별을 겪는 어떤 사람은 네. 어떤 사람? 행복하지 않은 이 집단 안에 속해 있어요. 요 안에 그렇죠. 한 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전제를 가지고 반드시 네. 이 결론에 이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전제가 이별을 겪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그럼 결론이랑 똑같다면 상관이 없지만 결론은 지금 이별을 겪는 사람은 요렇게만 행복하지 않게. 예. 사랑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되나요? 사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전제가 이렇게 들어가 주면 네. 어쩔 수 없이 네. 보통 빼박이라 하잖아요. 네. 빼도 박도 못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별을 겪게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게 되어서 이별을 겪는 사람 중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로 하니까 어려운데 딱 벤 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약간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공식화시키죠. 네. 이것도 역시 앞에 거 좀 잠깐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을 겪는다는 거 하고 요거 앞에 아까 우리 나왔던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돌려주실까요? 네. 이제 쓸 때 요거를 그려요. 사랑하는 사람 이별을 겪는다. 결론 이별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를 두 개를 그려놓고 이 전제와 이 결론이 되기 위해서 연결하는 것은 해서 이거를 일로 쓱 옮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에서 답을 그냥 찾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어떤이 들어가야 하고 지금 저희 보기에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가 있죠. 네. 근데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한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답을 고르는 거예요. 1, 2, 3, 4, 5번 중에 다 읽다 보면 말려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네. 답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틀리죠. 그래서 이건 약간 이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면 한 5개, 6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틀리고 이러지 말고 이 유형이 그래봤자 대여섯 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딱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제 문제 수준은 한 요 정도로 생각하면 네. 될까요? 거의 딱 이게 거의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역시 사랑과 이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제 네. 다음에 만나볼 문제 유형 뭔가요? 자, 이제는요, 도식 이해라고 나오는데요. 네. 아마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느 기업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문제가 좀 많이 비슷하죠. 어.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엄청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 준비하셨던 분들한테 좀 유리한 시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작년 초반에 시험을 다 바꾸고 작년부터 이제 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이 도식 이해라는 거는요, 참 재밌어요. 그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완전 망하거나 완전 대박 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 왜냐하면 네. 문제가 이거 규칙이 한 가지 주어지고 똑같은 문제가 15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아. 똑같은 유형으로. 규칙은 하나예요? 네. 아. 그래서 이 도식 2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준비한 문제는요. 방송에서 좀 다룰 수 있게 좀 축소해서 지금 준비를 좀 했는데요. 실제로 나오는 변환 규칙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판단 규칙도 이렇게 전 2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저는 도식 2에는 앞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15문제에 25분을 주잖아요. 네. 15문제에 25분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한 문제당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많이 투자를 해서 이거를 파악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어. 그런데 마음이 급해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네. 1번부터 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근데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비록 끝까지 못 풀어도 좋으니 나는 앞에서 1번 문제 시작을 좀 늦게 하겠다라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변환 규칙을 일단 들여다 볼게요. 변환 규칙에 보면 일단 숫자가 있는지, 문자가 있는지, 그림이 있는지, 색이 있는지, 색이 몇 가지인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보면 A는 숫자와 색을 모두 한 칸 아래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B는 숫자만 아래로 한 칸을 이동한다. 그랬죠. R은 숫자와 색을 모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C는 색 반전. 색 반전은 하얀색이 검정색이 되고 검정색이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환 규칙에 나오는 변수는 색깔이 있고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실제 문제에는 회전도 있어요. 어. 오른쪽이나 왼쪽,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 회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숫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규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제가 이제 몇 가지는 뺐고요. 네. 그래서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했더니 알고리즘이죠, 이거. 네. 어떻게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중간에 yes, no도 있고 지금 밖으로 튀어나오는 곳이 4군데나 있는데 나는 어떤 출구로 나올 것이냐. 그런데 이 어렵다. 네, 이 물음표 4개 중에서 어떤 네. 물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골라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네. yes, no로 첫 번째 갈리는 곳이 어디죠? B. 처음에 나오는 그 B를 실행한 다음이죠. 네. 자, 그러면 B를 실행한 후에 여기에서 아, 답이 변환 나와. 규칙 답이 나오는 있잖아요. 거예요? 네. 아. 이거 뭔지 확인하고 이게 네. 어떤 기호인지. 네. 저 풀었습니다. 벌써요? 네. 벌써 풀었어요? 몇 저는 번인가요? 이 yes로 가야 맞아서 yes 다음에 A 그리고 A. 이 A 다음에 또 이 no로 가야 맞아요. no로 R. 간 다음에 R을 해서 네. 이제 1번이 나왔습니다. 1번. 네. 정답인가요? 안 푸세요. 저는 너무 빨리 풀어서 나연 제가 좀 아나운서가. 시간을 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아, 네.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두 저도 한번 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쌤? 이거는 이거 한 문제당 몇 분이라고 두지 마시고요. 아, 자, 어떻게 되게 똑같은 문제가 15개 나오잖아요. 네. 그럼 1번은 2분 풀어요. 어, 그러면 2번은 1분 50초? 그럼 10초씩 줄여나가다 보면 네. 갈수록 빨라지죠. 아, 그리고 이게 외워져요. 시험을 보면 1번은 와, 이게 뭐지? 하다가 한 10번, 한 8, 9번쯤 되면 C가 뭔지가 보이죠.
네. 지금 제가 C 이러면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근데 한 5문제 모를 것 풀면 같아요. 외워져요. C, 색반전. A, 뭐 아래로 색깔 뭐 다 이동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보통 도식 이해면 네.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아. 아, 이런 게 이게 9칸짜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뭐 쭉 읽고 10칸짜리가 나와서 아. 이거를 규칙에 의해서 변환을 해서 도출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알고리즘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꼭 9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어려운데. 제가 원래 숫자에 약했는데요. 네.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저처럼 나아집니다. 어떡하지? 저는 3번. 아, 틀렸나요, 설마 저? 네. 아, 나는 아나운서 저 1번 했는데요. 1번 했어요? 저는 3번. 어디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쭉 가서 첫 번째 yes, A. no. 처음에 yes. 네. 그래서 A 갔다가 그다음에 또 yes. 네. 그리고 A 갔다가 3번. 네. 아, 예스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둘다 틀렸나요? 부정적인 사람이라 처음에 노로 정답은 갔죠. 뭔가요? 하나, 둘, 셋. 답은 네. 2번이에요. 아, 둘 다 틀렸네요. 이렇게 자신 제가- 숫자를 잘하신다면서요? 일단은요, 이거를 처음엔 이제 풀게요. 네. 그 다음에는 시험장에서 푸는 방법으로도 말씀을 네네.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yes, no를 하는데요. B가 어떤 규칙이었냐면 숫자만 아래로 한 칸을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숫자를 아래로 한 칸을 갔어요. 네. X랑 Y를 비교를 해서 X가 크냐, Y만 크냐, Y가 크냐 물어봤죠. 네. 네. Y가 더 크죠? 네. 네. 노죠. 너네. 아, 저는 이 판단 규칙에서 네. 여기 있는 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네, 잘 보셔야 돼요. 판단 규칙을 잘못 봤구나. 잘못 근데 봤네요. 아마 처음 X, 보셨으니까 Y. 그랬지 이 문제를 여러 번 풀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실수는 그러네요. 하잖아요. 맨 처음 봤을 땐 누구나 그래요. 그러네요. 누구나 그래요. 걱정하지 예,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노였군요. 노로 네. 갔어요. 네. 그 다음에 C를 하죠. 색반전. 그렇죠. C를 가야 되죠. 그래서 색을 반전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색을 여기 반전을 지금 하고. 표시된 두 개를 더하죠. 네. 네.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9죠? 9. 네. 9가 7보다 크냐, 크면? 작냐? 예스. 응, 크죠? 네. 예스로 네. 가요. 예스. 그 다음에 R을 하죠. R을 R. 하죠. 네. R이 이제 숫자와 색을 모두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어떻게 됐죠, 이게? 나온 결과물이 2번과 똑같죠. 네. 자, 근데 오. 말이에요. 네.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죠? 그쵸. 근데 이거 잘 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나올 때 C를 하기는 하죠. 네. 지금? 근데 이게 색반전이란 게 무엇인가요? 검정색이 흰색으로 바뀌고 네. 흰색이 검정색으로 바뀌는 게 색반전이에요. 그러면 네. 이 색반전 규칙은 네. 요 흑백밖에 없어요? 네, 흑백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색도 있나요? 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건 주어지죠. 색 반전이라는 말이 네.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흰색, 검정색, 회색이 나오고 흰색이 검정색으로, 검정색이 회색으로. 근데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구나.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실제 문제에 가서는 이 도출되는 이 물음표 부분이요. 4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요. yes, no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더해서 9보다 크냐를 yes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서 yes가 나와야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문제에 나와 있는 규칙을 잘 보고 내가 필요한 규칙만 찾아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yes, no로 갈렸잖아요. 아까 지금 no를 갔죠? 네. 그런 다음에 C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색반전했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색반전 되어 있지 않은 보기를 지우고 그 나머지 중에 고르는 것도 일종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어렵지만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그러니까요. 뭐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면 학생들이 너무 속상하려나요? 네, 이런 도식 이해 유형 문제 풀 때 좀 더 꿀팁이 있으면 네. 뭐가 있을까요, 쌤? 일단은 제가 하는 거는 그거예요. 시간 안배죠. 그러니까 출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거는 그 유형에 따라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도식이에는 정확한 유형이 있는 게 아니죠. 시험장에 앉아서
나는 규칙을 예를 들어 5분을 보겠다. 규칙에 나와 있는 거를 나는 나만의 도식화로 해서 색반전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숫자 바꾸는 건 이렇게 하겠다. 라는 등등의 나만의 로직을 일단 만든 후에 문제를 보고 나는 예스, 노가 몇 개 있는지를 일단 보겠다. 그 중에서 예스, 노에서 내가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겠다 등등으로 살펴보시면 되는데 참 CJ는요. 이제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현장에서 수성 사인펜하고 볼펜을 나눠주거든요. 그걸로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샤프나 지우개를 지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그 위에다가 너무 낙서를 많이 하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정말 열심히 풀다 보니까 문제를 지웠어요, 선생님. 아이고. 제가 그거를 지워버리는 바람에 그 문제를 다시 볼 수 없어서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포기했어요. 아이고. 변환 규칙 표시를 너무 많이 했더니 어쩜 좋아. 다시 볼 수 없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CJ는 또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